네, 우리 증시 상황 바로 알아볼 텐데 수급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이 결국에는 또 순매도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포인트 어떤 단어로 잡으셨어요? 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호재와 악재 그렇게 가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기일에다가 또 금통이 동결은 있었지만 이런 이벤트도 있고 시장 중립적 요인이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호재와 악재라는 것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되는 일단 수급 변수가 두 가지인데, 일단 호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옐런 리스크가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호재가 되겠고, 악재라면 역시 그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오늘부로 해지가 됐죠. 자, 요 두 개가 되겠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옐런 리스크 같은 경우가 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의 어떤 스탠스 같은 경우가 비둘기파 쪽에 속해 있었는데, 어제 나온 내용들 통해서 추정을 해볼 때, 그 시각은 여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이게 미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다가, 또 그에 따른 달러 강세, 또 순차적으로 오는 또 외국인 매도, 자, 이것 때문에 고생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풀릴 수도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가운 소식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실제로 오늘 밤 청문회에서 또 다른 어떤 언급이 나올 스팟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달러의 흐름이 변해야 되겠죠. 달러의 흐름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있어야지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체크해야 되거든요. 어저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달러 같은 경우는 강세가 주춤했다 뿐이지 확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셔야 되고, 오늘 우리 외국인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반세가는 그런 흐름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중립 정도, 오늘까지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반응을 좀 더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악재가 되는 것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역시 그 공매도죠. 최근 시장 분위기, 또 롱숏 전략 같은 경우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금융주들의 어떤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급상으로 볼 때 이 업종에 좀 불리한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채권 평가 손이다 등등해서 정권사들 실적이 안 좋거든요. 다 아는 사실인데, 단기적으로 상당히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라는 것이 네이키드 숏은 없습니다. 주식을 그냥 팔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선제적으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게 필요한데, 증권주들 보시면 대부분 다 어제 대차 잔고가 확 늘어났죠.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급락 나온 것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수급이 풀린다고 해서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이 절대 풀리지는 않습니다. 롱숏 펀드 같은 경우도 같은 업종 내에서 좋은 종목은 사고요, 또 많이 오른 종목이나 안 좋은 종목은 팝니다. 똑같거든요. 그게 롱숏이거든요. 해서 롱숏 세력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종목들의 변동성도 커지고, 또 우리가 예민하게 챙겨야 될 것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도 시작이지만은 각자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관리, 종목 선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 전반적인 매매 동향을 보자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반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좀 화끈하게 들어왔으면 쏘기 시원하겠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 오늘 중립적인 정도 매매, 기관 펀드 쪽으로는 최근에 이제 다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 놓고 보면 외국인은 실적을 보는 것 같고요, 기관은 모멘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시면은 외국인이 화학업종, 전기가스통신, 증권, 건설 쪽에 매도가 나오고, 매수 쪽을 보니까 항상 매수하면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 서비스, 금융 정도 매수하는데, 기관들은 모멘텀 플레이죠. 빤합니다. 오늘 금융주 집중적으로 팔고 있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금융, 증권, 전기전자, 운수, 장비 쪽에 매도가 나오고, 특히나 금융이 많습니다. 반면에 매수하는 쪽을 보니까 유통, 전기, 가스 정도인데 좀 방어적이죠. 매수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딱 나오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최근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하는데, 이건 삼성전자가 아니고 분명히 대한민국 대표주로서 샀다 팔았다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완화되면은 매수, 리스크 좀 불안해지면은 매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주 매도가 많고, 매수 쪽을 보니까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종목들은 아직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둘 만한 종목군들은 없고 종목별 대응이 그러나 중요한 때다라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군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시장의 뭐 수급이 변화한다거나 할 때 나타나는 시그널은 어떤 걸 보고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달러 인덱스죠. 달러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다가 주춤하다가 뭐 부러지는 모양이 나온다. 약세로 변하면은 당연히 대형주,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또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달러 인덱스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되겠고 또 수급 같은 경우는 그러니 국내 기관 수급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호랑이 없는 곳에서는 여우가 왕노릇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 수급 약화됐고 기관 쪽은 펀드 자금 들어오고 연기금 쪽에서 계속 사고 있으니까 아마 기관 수급이 어떤 종목을 팔고 사냐에 따라서 종목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지금은 좀 종목별로 주목하는 게 좋겠죠. 해서 뭐 제한적인 뭐 개별주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죠. 실적하고 대차 잔고입니다. 공매도 공격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은 대충 잡을 수 있죠. 미리 잡을 수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이키드 소스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종목을 공매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대차 잔고가 늘어나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우리는 업팅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일 매도 나온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분명히 당일도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공매도인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실적과 대차 잔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종목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또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